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 부산 4구 조경태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할 김윤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요즘 상당히 바쁘시죠?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역구도 포함해가지고 네.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이제 정기국회에서 또 의정활동 충실히 잘하려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만큼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또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 국민들께서 제1야당에 대한 또 이 칭찬도 하시지만 또 상당히 또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전국 각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목소리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막중한 또 이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경태 의원님 하면 96년 15대 선거 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감출 것 없는 정치, 거짓 없는 정치를 강조하면서 상반신을 탈의한 포스터가 역대급 포스터로 꼽히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뭐 가수 김범수 씨와 닮은 꼴로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아내분께서 제안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 사실은 김범수 씨가 좀 저보다 더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네.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국민들께서는 정직한 정치, 깨끗한 정치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보든 보수든 이 정치인들이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편, 자기 패거리가 하면은 아무리 잘못된 도덕질을 해도 그걸 감수하려고 하는 네. 그런 잘못된 이 정치 행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96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거짓 없는 정치, 음. 정직한 정치를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마침 저희 아내가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네. 줬지만 저는 한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치가 20년 전보다도 훨씬 못한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참 힘들어하고 또 좌절감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 네. 부분에서. 감출 것 없는 정치라는 그런 표방 아래 이제 상의를 탈의하셨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 번 더 도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요. 혹시나 제가 뭐 국민들이 원하신다면은 네. 또 제가 몸을 잘 가꾸어서 네. 또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어쨌든 이 정치인들이 가장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만큼 국민들께서 정치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범수 씨 닮은 꼴 외모뿐만 아니라 어떻게 노래 실력도 좀 닮으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노래는 김범수 씨가 훨씬 잘하시죠. 가창력이 뛰어난 분이죠. 네네네. 네, 아유 제가 어떻게 범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초심을 잃지 않고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소신 아직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치 활동 시작도 정말 남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 그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계기로 해서 정치 활동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사실은 그때는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고요. 네. 그때는 뭐 그렇게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사이에 좀 모순된 게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뭐 저희들 부산 시민들께서도 다 민주화 운동에 동참을 하셨겠지만 저도 학생 신분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좀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아마 9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은 그때 이제 노점상을 단속하는 모습 네. 그걸 보면서 어떤 약자에 대한 그 어떤 대변인이 저는 정치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노점상 단속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약자를 좀 대변을 하자 해가지고 96년도에 제가 만 28살 나이에 네. 제가 출마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정말 젊은 나이에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우리 조경태 의원님에게 있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정치 지도자가 다 완벽하지는 못하지 네.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지나치게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합리적인 또 비판적인 이런 모습을 좀 갖출 때 정치가 저는 발전한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저는 통합의 정신이 네. 있다는 거죠. 요즘 정치를 보면은 여당이 야당을 막 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거 노무현 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노무현 정신은 국민 통합의 정신이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꾸 이념화시켜 가지고 서로 편가르게 하는 그런 정치는 아주 낮은 단위의 정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면은 좀 본인들하고 비록 마음에는 서로 안 맞더라도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네.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아니 동서가 갈라져 있고 좌파 우파라는 식으로 좌우가 이렇게 이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이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모순된 게 그거예요. 북한하고는 통일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끼리의 통일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이 적으로 간주하면서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순된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제발 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좀 한 번 더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한 통합의 정치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신데 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시나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선의 중진 의원이시지만 사실 예전에 민주당의 삼선은 비주류 또 네. 소속의 또 의원을 삼선을 하셨고 또 최근에 자유한국당으로 소속을 바꾸셔서 지금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최고위원이란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 게 시청자분들은 좋을지. 과거에 혹시 그 영국에서 가장 이 유명한 수상 있지 않습니까? 네. 처칠 수상. 네, 네. 처칠 수상이 이제 당을 6번 옮겼습니다. 예, 보수당, 노동당, 보수당, 노동당에서 6번 옮겼는데 지금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이렇게 손꼽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여야 정치인들이 좀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는 노래 가사처럼 그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정책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몇 가지 빼놓고 대북 관계라든지 안보적 관점은 좀 달라요. 근데 경제 정책이나 사회 교육 이런 걸 보면은 많이 유사점이 많거든요. 그 저한테 자유한국당이 준 선물은 이 시야를 좀 넓히게 해줬다. 외눈박이가 안 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 일종의 한쪽 눈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 양쪽을 다 보는 게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이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선입견 같아요. 그래서 너네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미리 예단하는 건 되게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민주당에 있었던 그 경험이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거 역시도 저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통합을 위한 정치인으로서 지금 네. 거듭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주도 난민, 예멘 난민 그 신청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민들이 많이 그 불안감이 커졌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의원님께서는 난민과 차별 금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과 개선 의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면서 국민이 먼저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하는 그 정책 기조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시나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 흐름 트렌드를 보면은 이 일가족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 대부분이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나라 내 땅에서 사는 우리 국민을 먼저 좀 지키는 것이 남의 나라 남의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펴고 있는 것은 사람이 먼저다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국적 불명입니다. 네. 국적 관계 없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먼저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계인들 다 그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세계인들을 다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특정 국가가 책임질 게 아니라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유엔이 그런 세계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그 인권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가가 최고 먼저 생각해야 될 가치는 이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난민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아시아 국가에서 난민법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니고 또 러시아처럼 또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니고 네. 또한 그 이 일본처럼 더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 국가에 진입도 하기 전에 이 난민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앞서 김민정 기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주도에 그 난민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사실 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됐고요. 제주도 하면은 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커졌던 게 사실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 난민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그 가운데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좀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무사증이라는 것은 이제 비자 없이 그냥 마구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제불능의 상태,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네. 양산시킵니다. 그 올 7월까지 보면 불법 체류자가 37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이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문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은 그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주도가 혼자서 여행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주 그 무사증 제도를 저는 폐지해서 안전한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주 무사증 제도로 뭐 중국인들의 어떤 제주도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이익을 담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안전과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우리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전술 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 개발 등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역시 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요. 제가 최근에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강, 스스로 강해진다. 이 자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청와대에서도 따라서더라고요. 물론 뭐 한글에 있는 이야기니까 네. 뭐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자강은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자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경제도 아주 중요하지만 경제적 관점의 자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그런 자강, 국방에 대한 자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뭐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이 북한에서 미사일도 많이 자주 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 어쩌 보면은 이 국민들 스스로가 또 쏴서 이 정도 안보 불감증에 노출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북한은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군이 주둔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과연 북한하고 6.25와 같은 이 불상사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 네.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이라도 이 비대칭된 북한은 이렇게 높은데 힘이 센데 우리는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북한하고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라도 요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비등한 수준이 됐을 때 북한이 미국을 안 만나고 미국의 트럼프를 안 만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가져야만이 대화 상대가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이거는 뭐 인류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면은 대등한 위치에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자체 핵 개발이 안 된다면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이라도 우리가 그 92년 이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 전술 핵이라도 우리가 보유함으로써 핵에는 핵으로밖에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이 망고의 진리를 우리는 꼭 가지고 저는 핵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저기 국회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작과 수입한 영화를 상영할 때 본편 영화 또 예고편 영화의 그 상영 등급을 놓고 동일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상영되는 영화는 이제 5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전체 관람가부터 이제 제한 상영가가 이제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예고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람가하고 그 청소년 관람 불가 이 두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등급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 예고편하고 상영할 때하고 등급을 수준을 맞추는 그런 네. 개정 법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영화관 보통 상영할 때 조금 낯뜨거운 낯뜨거운 장면들이 장면이 있어서 네.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문화재를 국외 밀반출하는 경우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를 몰수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액을 정해서 추징하고 또 해당 범죄를 음모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그 대표 발의하셨죠. 좀 예. 어떤 내용인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재라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미래적으로도 중요한 건데 이게 밀반출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화재가 이제 밀반출되었을 때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이 법적 근거가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몰수를 못 한다면은 추징을 해서라도 추징액을 이제 좀 이제 세게 때려 가지고 문화재를 반출하게 되면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법적으로 적시해 놓으면은 아마도 문화재 반출의 위험도 없고 만약에 반출될 경우에 그 반출한 자가 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네. 그런 개정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 예방의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문화재 밀반출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구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죠. 지하철 1호선 다대선 연장을
20대 국회에서 이뤄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무래도 많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그런 만큼 또 지역의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우리 저 다대포까지 그 지하철은 뭐 다대선은 좀 기적선에 가깝다 네. 할 정도로 좀 많은 분들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제성이 거의 잘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하 주민들께서 그 염원하고 또 열심히 그 힘을 모아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그 개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하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총 공사비가 그 한 9,700억 정도, 약 1조 정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어, 소요가 됐고요. 네. 그만큼 경제적 효과는 큰 것 같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장림, 다대포 뭐 요 일대가 보면은 그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네. 또 다대포 해수욕장의 관광객이 많이 늘었죠. 정말 눈부신 그 어떤 성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는 잘 구축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지방 행정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뒷받침을 해준다면은 우리 사구가 지금도 좋아지고 있지만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왕 이게 다대선이 이제 이렇게 연장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송도선도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거든요. 송도선은 아시다시피 장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평, 감천, 송도해수욕장, 그다음에 자갈치 시장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트램입니다. 네. 혹시 그 외국의 뭐 유럽이나 그 미국 가보면은 뭐 유명한 관광지에 보면은 뭐 트램이라 해가지고 노면 전차 있잖아요. 네. 그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공사비도 훨씬 적게 들고 저는 시각적인 효과도 오히려 전철보다도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저는 사구민들이 그 시민의 발인 전철이 저는 뭐 다대포 쪽도 이어지지만은 감천 구평 쪽으로 좀 이어졌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요. 네. 남구의 국내 1호 이제 트램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2호 트램은 4구에 꼭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다대포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인프라 어떤 숙박 시설의 부재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또 다대포 TF팀을 구성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네. 발표도 있었던 만큼 4구의 발전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최근에 장림 골목시장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그 공영 주차장도 준공을 가셨습니다.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사구에 또 어떤 사업들 진행하고 계신지 주민들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요. 장림 골목시장에 이제 그 이제 상인분들이 이제 주차난 때문에 또 그 고객분들이 주차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거기가 이제 마침 준공이 되었습니다. 무려 144면을 주차할 수 있는 비교적 큰 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에 고령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다대 1동 사무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지원센터, 좀 이름이 좀 깁니다만은 원래 이거는 시니어 메디컬 센터인데 네. 시니어 메디컬 센터로 이야기하면은 위에서 정부에서는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좀 길게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지원센터 네. 뭐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이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국비와 시비를 각각 뭐 한 1대2 비율로 해가지고 아마 이게 준공이 되면은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경로당이나 그 복지회관에서 이렇게 좀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완공이 되면은 체력 측정실도 있고 또한 그 물리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재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좀 선진국형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부산에서 최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하루 빨리 준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되면은 아마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겠네요.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 건강과 또 복지를 저는
함께 저는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거듭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매우 시끄러운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항상 저희 그 국민들께서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4선까지 지내오시면서 제가 득표율을 찾아봤더니 할 때마다 선거할 때마다 득표율이 오르셨더라고요. 그런 만큼 사학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그 마음을 많은 사학구민들이 알아주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남은 임기 동안에도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부산 사구을 조경태 의원과 함께했고요. 자, 김윤정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한 특집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